중 한민간경제협의회 정효회 회장, 한중민간경제협의회 김상하 회장, 그리고 양국 경제인 여러분, 오랜 역사와 찬란한 문화가 숨쉬는 이 베이징에서 여러분과 자리를 함께 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의 경제계 지도자들이 처음 한자리에 모여 공동의 번영을 모색하기 위한 대화를 나누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여러분은 일찍부터 서로 간의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나누어 옴으로써 두 국민 사이의 가교가 되었습니다. 나는 동북아시아에도 화해와 협력의 시대가 오게 하자는 일념으로 진력하던 지난 4년을 돌이켜보면서 대한민국의 국가원수로 역사상 처음으로 중국을 방문하는 데 대해 깊은 감회를 느낍니다. 나는 방금 양상쿤 주석과 회담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 회담을 통해 우리 두 나라 사이에는 밝은 앞날이 무한히 펼쳐 있고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는 이곳에 도착한 지만 하루가 되지 않지만 그 짧은 기간에도 역동하는 중국을 실감합니다. 베이징 시민의 얼굴마다에는 생기와 활력이 넘치고 시내 도처에는 발전의 고동이 힘차게 울리고 있습니다. 중국은 예부터 광대한 국토와 풍부한 자원으로 지대물박의 나라임을 자부해왔습니다. 중국은 또한 아득한 고대로부터 상업의 나라로서 빛나는 전통을 쌓아왔습니다. 나는 오늘의 중국이 개방을 통해 경제의 활력을 증진시킴으로써 그 무한한 발전의 잠재력에 이미 큰 불을 지폈음을 찬탄으로 바라봅니다. 중국 정부는 의욕적인 제8차 5개년 계획과 국민경제 사회발전 10개년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지난해의 7%에 이어 올해 상반기에는 12%의 높은 성장을 기록하였습니다. 대외교역도 크게 확대되어 이제 중국의 상품은 세계 곳곳의 시장에서 그 성가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그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경이적인 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중국이 이 같은 빛나는 성취를 이룩한 데 대해 나는 중국의 지도자들과 국민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한국은 60년대 초 경제개발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랜 가난, 분단의 속박, 그리고 전쟁의 피해 위에서 한국은 자본, 기술 그 어느 것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로부터 한 세대의 기간 동안 한국은 연평균 8.7%라는 높은 성장을 거두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낙후된 농업국가의 하나가 짧은 기간에 신흥공업국가로 뛰어오른 것입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은 부지런하고 진취적인 국민의 노력, 시장경제체제의 활력, 정부의 대외지향적 개방정책이 세 가지가 훌륭한 조화를 이루며 이룩한 결과입니다. 지난 3에서 4년 사이 한국은 높은 임금 상승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고도 산업사회를 향한 산업구조 조정이라는 새로운 도전에 맞서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지난해 말 4년 전의 2배 수준인 국민 총생산 2,800억 달러, 1인당 국민소득 6,500달러를 이루어 대량 소비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한국인은 1996년까지 국민소득 1만 달러의 선진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해 매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동 지역에서는 이른 아침이면 한국의 인천에서 다구는 소리가 들린다. 는 우스개가 전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서해안에서는 맑은 날이면 칭다오항의 공장 굴뚝이 보일 거립니다. 그만큼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으로 가깝습니다. 이러한 두 나라의 사이가 비행기로 1시간 남짓한 거리로 좁혀지는데 수십 년이 걸렸다는 것은 역사의 모순입니다. 선사시대부터 문물을 주고받으며 우호를 누려온 이웃사촌이 서로 단절된 채 지내온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북방정책은 이러한 부자연스러움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화해와 협력만이 평화와 번영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나의 신념에 바탕을 둔 것입니다. 나의 북방정책이 개화된 1988년의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중 관계는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1990년의 베이징 아시안게임 또한 두 국민 사이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서울올림픽의 호돌이가 중국 국민의 사랑을 받았듯 베이징 아시안게임의 팬더곰은 온 한국인의 사랑을 듬뿍 받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두 나라는 올해 8월에 수교가 때늦은 감이 들 정도로 그동안 폭넓고 긴밀한 관계를 이루어 왔습니다. 1988년 30억 달러를 겨우 넘던 양국 사이 교역은 3년 뒤인 지난해에는 그 2배인 58억 달러에 달했으며 올해에는 다시 지난해의 2배 가까운 100억 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도 크게 늘어났습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6월까지 허가한 대중국 투자는 292개 업체 2억 5천만 달러에 이르며 그 분야 또한 초기의 중소형 노동 집약 산업으로부터 전자, 화학, 철강 등 기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양국 사이 인적 교류도 현저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1989년 2,000명에 채 안 되던 상호 방문자 수는 작년에 9만 명에 이어 금년에는 15만 명 수준으로 불과 4년 사이 74배나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나의 방문 기간 중 두 나라 정부 사이에 서명될 무역협정, 투자보장협력 등 각종 경제 관련 협정은 두 나라 경제의 교류와 협력을 더욱 가속적으로 확대하는 데 굳건한 바탕이 될 것입니다. 우리 두 나라 경제는 많은 상호 보완성을 갖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수한 인적자원과 풍부한 물적자원, 그리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이 장점들이 한국의 자본, 산업기술, 개발 경험과 결합된다면 우리 두 나라는 두 나라 국민과 세계의 번영을 위해 매우 소중한 동반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이번 중국 방문이 두 나라의 동반협력을 증진하는데 하나의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 나라는 새로이 만났습니다. 우리는 황해를 사이에 두고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두 국민이 해야 할 일은 이 바다에 함께 순풍에 돛을 띄우는 일입니다. 그리하여 이 바다를 이름 그대로 두 나라 사이에 수정과 번영이 넘치게 하는 보배로운 바다로 만들어야 합니다. 나아가 21세기 아시아 태평양 시대를 맞아 온 인류를 평화와 번영의 대회로 안내하는 것이야말로 한중 두 국민의 간절한 소망일 것입니다. 나는 오늘이 두 국민의 소망을 실현하기 위한 원대한 항해를 새로이 시작하는 뜻깊은 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그 여정의 선봉이 될 것으로 나는 믿습니다.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언제나 넘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